어머님이 진짜 쓰러지신 건 아니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자기 안 다칠 만큼 적당히 여기저기 잡으면서 넘어지셨어요. 뾰족한 데 피하고 머리 피하고 손 짚을 거 다 짚으면서요. 장이 꼬이는 것 같다며 바닥을 뒹굴대굴 구르시는데 형님이랑 저랑은 어이없어서 눈 마주치고 낄낄 웃었잖아요. 완전 헐리우드 액션 장렬이었어요. 몇 년 전 동계올림픽에서 오노 액션 다시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말려야 하나, 그냥 연기하게 둬야 하나 어정쩡한 태도였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형님은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야 뭐 틈틈이 형님한테 전화는 드렸지만 저도 사는 게 바빠 형님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네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으로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형이 어쩐 일이야? 네 형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아니 어쩌다? 형수는 괜찮아? 사고가 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뭐? 형은 괜찮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병원은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만 알아줘.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장례식장 어디야? 승진아, 알아도 괜찮아. 그냥 네 형수 명복이나 빌어줘. 형, 어쩌려고 그래 형? 아주버님은 그냥 형님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말만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남편과 제가 번갈아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랐지만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시댁에 전화를 드렸지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 외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군요. 늘 날카롭게 살아있던 시어머니 눈빛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야 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엄마 아빠는 혹시 형한테 따로 무슨 연락 받았어요? 형은 만났어요? 아니다. 장례식 잘 끝났다고만 한번 연락 오고는 아직 연락이 없구나. 어머님, 아버님도 장례식장엔 못 가신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년 생각만 하면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 어머님, 그래도 형님 돌아가셨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죽어서도 하는 짓이 어째 그리 싹퉁머리가 없어. 세상에 시부모를 장례식장에도 못 오게 하는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대니. 대놓고 아주 우리를 나쁜 년놈으로 만들잖니. 엄마, 형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자. 남편의 위로에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돌아가신 형님을 욕했습니다. 물론 어머님 말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했던 형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요. 더구나 시어머니 성격에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무슨 얘기할지도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가식을 떨며 누구보다 슬퍼하는 모습 보일지도요. 형님 성격 같았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싫은 사람 얼굴 보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주버님은 시댁에 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씩 들렀다가 그냥 일어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연을 끄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다행일 것도 없지만 아무튼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건 시어머님이 이전과는 달리 아주버님의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대놓고 아주버님을 못살게 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뭐 더 뜯어먹을 거 없나 찔끔찔끔 찔러보는 일은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도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게 어머님의 요구를 차단했어요.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눈치를 보는 강도도 점점 강해졌죠. 그래서였을까요?
예, 얼마 안 있으면 큰애 제사인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왜요, 어머님? 뭐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내주자고 하면 큰애가 그러자고 할 것 같으니? 어머님이 직접 하시게요? 글쎄요, 아주버님이 딱히 싫다고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 아유, 내 팔자야. 왜 또 팔자 타령이세요, 어머님? 죽은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셨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아주버님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셔서 형님의 첫 제사는 시댁에서 모두 같이 지내기로 결정했죠. 형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리 자주 보지 못했어도 형님은 내 편이란 생각 늘 했었으니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살아계셨다면 아마 저랑 형님은 누구보다 친한 언니 동생처럼,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꼭 제가 형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형님은 정말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다들 각자의 형님을 떠올리며 제사상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막 저를 올리려는 차에 시어머님은 깜빡했다며 잠시 부엌에 다녀오셨어요. 이걸 올린다고 하고는 내 깜빡했지 뭐냐? 그게 뭐야, 엄마? 제사상에 웬 생크림 케이크? 큰애가 생전에 좋아한 거다. 생각이 나서 내가 어젯밤에 나가서 사왔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죠. 대체 어머님이 형님이 좋아하던 음식을 어떻게 아셨대요? 그리고 그걸 또 어쩐 일로 준비까지 하셨대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라던데 뭐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하신 생크림 케이크까지 제사상에 올리고 이제 정말 저를 올리려는 순간, 아이고 머니나, 저게 뭐니? 저게 왜 저런 데니? 왜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병풍이 흔들리는 거 너 못 봤니? 아니, 어머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저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분명히 병풍이 흔들리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병풍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죠. 그러고 보니 아까랑 다르게 살짝 삐뚤어져 있더군요. 어머님이 병풍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손을 뻗으시는 순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야, 왜 그래? 저게 뭐야? 왜 저래? 시어머니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셨습니다. 갑자기 병풍이 앞으로 확 밀려 나오며 시어머니를 밀쳤고 어머님은 그대로 제사상 위에 고꾸라졌죠. 엉망이 된 제사상 위에서 허둥대는 바람에 탄국이 어머님을 덮치고 제사상 밑으로 깔려 들어간 어머님 머리 위로 잘 볶아진 나물들이 가발처럼 올라갔어요. 색색깔로 아주 골고루요. 놀란 시어머니는 무서워서 바둥바둥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점점 더 제사상 밑으로 깔려 들어갔고 그 위는 더 엉망진창이 되고 어머님은 제사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거기 조심하세요! 아! 상을 밀치고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려던 어머님은 아까 사오신 생크림 케이크를 밟아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엄청 심각한데 시어머니 버둥대는 꼴이 너무 웃겨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 웃음을 참느라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급기야 바닥에 대구포를 들어 입에 꽉 무셨죠. 남편은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같이 고꾸라지는 바람에 온몸에 생크림 범벅이 됐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불벼락을 내리셨어요. 웃어?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미쳤나봐요. 정신 차릴게요, 어머님. 저는 셀프 따귀를 때려가며 웃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일이래니? 여보, 얼른 여기 좀 치우자. 예, 나는 정말 무서워 죽겠구나. 네 윗동서가 나를 벌주려고 이러는 거지 원. 바로 그때 병풍이 확 제껴지면서 시커먼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건 또 뭐니? 제가 왜 귀신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여 아버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나자빠진 시어머니와 우리 앞에 나타난 건 바로 돌아가신 형님이었어요. 모두 너무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1년 전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하지만 놀란 사람은 우리뿐. 아주버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형님 역시 팔짱을 딱 낀 채로 어머님을 무섭게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눈도 뜨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일단 싹싹 빌기부터 하셨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돈이라도 바치라면 얼마든지 갖다 바치겠습니다. 돈이라니. 왜? 그 돈 또 네 큰아들 베껴먹게? 아니, 뭐라고요? 아니, 정말입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형님인지 귀신인지는 이미 엎어진 제사상을 다시 한번 발로 걷어찼고, 여전히 나물 가발을 쓴 어머님은 다시 한번 충격이 크셨는지 그대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뭔지 모르겠지만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따져볼 여유도 없었어요. 일단 정신을 잃은 어머님을 한쪽에 눕히고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저희는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아버지, 죄송해요. 승질아, 재수씨,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어요. 걱정이 많았죠? 미안해 동서. 많이 놀랬지? 형님 돌아가셨다는 건 그럼... 당연히 거짓말이었지 동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형님 도대체 왜...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동안 어머니가 이 사람을 많이 괴롭혔어. 그때 뒤늦게 정신을 차린 어머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다가 끼어드셨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 호로 자식들, 천하의 불효자식 같은 년놈들, 천벌을 받을 년놈들. 어머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큰 소리 치세요? 그래, 내가 큰 소리 못 칠 게 어딨냐?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얘기할까요? 어머님이 이이한테 뭘 요구했는지. 중간에서 제가 차단하니까 저한테 사람 보내서 협박하신 얘기, 돈 안 내놓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식도까지 들고 오셨던 얘기까지 지금 여기서 다 할까요? 내가 언제?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들 키웠는데 그 정도도 못 바라니? 그동안 이이가 가족들 모르게 어머님한테 해드린 것만 해도 그거 다 갚고도 남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곱게 한 적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그나마 그러셨지. 어머님이 저한테 쌍욕하면서 보내신 카톡 다 공개할까요? 저랑 통화하면서 죽일년 살릴년 한 거 다 들려줘요? 얜 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오죽하면 저희가 이랬겠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가족들 모르게 아주버님 내외를 너무 괴롭혀 아주버님과 형님이 긴 고민 끝에 이런 소동을 벌이신 거였어요. 형님의 사고와 장례식부터 지금까지 모두 아주버님과 형님의 빅피처였던 거죠.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형님께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욕설은 물론 돈 내놔라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고, 도저히 견딜 수 없던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참교육을 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모두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점. 어머님은 왜 그렇게 큰형님 내외에게 돈을 달라고 어린애 떼쓰듯 하셨던 걸까요?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기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아버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머님의 비밀이 있었더군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징여하신 건물, 어머님이 날려먹은 거 그거 아버님 모르고 계셨죠? 어머님 된통 사기당했어요. 건물만 날린 게 아니라 빚까지 지셨다고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큰애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구나. 아이고 머리야. 어머님, 무슨 연극성 인격장애 그런 거 있으세요? 왜 어머님이 불리하기만 하면 그렇게 가식적으로 연기를 하고 그러세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너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아이고 머리야. 다른 가족들이 알았다간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테니까 만만한 이이한테만 맨날 돈 해내라 그러신 거잖아요. 이이가 맨날 찍소리 안 하고 다 해드리니까 그거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는 이런 일을. 저라고 이러고 싶었겠어요? 제가 몇 번이나 어머님한테 경고했죠.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어머님이 이이한테 하신 온갖 나쁜 짓들 그거 다 형사처벌 가능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가족끼리 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빌잖니? 어머니가 언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이 일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준 적 있으세요? 그랬으면 어머님 이이한테 그렇게 못하시죠. 아동학대, 아동노동 착취 그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친족 상도례도 폐지된 마당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요? 여기서 잠깐, 친족 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문제가 있을 때 친족이란 이유로 면제부가 되는 법조항이라는데 사실 아직 폐지된 건 아니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교육하시려다 보니 자기도 홧김에 아무 말이나 나왔던 거라고 형님이 나중에 저한테 실토하셨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형님의 얘기에 제대로 겁을 집어 드셨으니 형님의 작전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급기야 잔뜩 겁을 먹으신 어머님은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저 말고 이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래, 큰애야.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다오. 제발 나 감옥 가기 싫다. 나 그런 데서 하루도 못 살아. 너도 알잖니? 네 애미 불쌍히 여겨라. 잘 들으세요, 어머님. 2번 다시 내 남편 등골 빼먹었다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 세상에 다 공개되고 어머님 얼굴 신문 사회면에 대문짝하게 날 테니 그리 아세요. 그래. 내가 다신 안 그러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디서 뭘 하든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다신 상관하지 않으마. 저희 주머니에서 어머님 용돈이고 뭐고 단 한 푼도 나갈 일 없을 거고요. 큰아들 등골 이만큼 빼먹었으면 충분하니까 앞으로도 키워준 값이니 뭐니 그딴 소리 짓거렸다간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어머님에게 탄국을 시원하게 쫙 끼얹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탄국 싸대기. 아유, 우리 형님 어머님께 국물도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더니 그래도 정이 넘치셔가지고 아차참,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시어머님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이 이렇게 시원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게 이 일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참, 깜빡할 뻔했네요. 그거 이리 내놓으시죠, 당장. 아니, 그거는 내 최후의 보루로. 못 내놓으시겠다고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여기 있다, 여기. 주섬주섬 어머님이 지갑에서 꺼내신 거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 명의의 신용카드였습니다. 네, 그랬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한테 이런저런 현금을 뜯어가신 걸로도 모자라 아주버님의 신용카드까지 받아서 그걸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마치 법카처럼 아주 유용하게 쓰셨더군요. 온 동네방네 인심 써가면서요.
와, 진짜 이 정도면 이거 횡령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죠? 우리 어머님. 다행히 한바탕 그런 소동이 있은 이후로 형님은 물론 아주버님도 시댁에 오는 일은 없으셨어요. 다만 저희 부부와는 밖에서 따로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형님이 한번 그렇게 시원하게 된통 야단을 치신 덕분인지 어머님은 그 후로 제 눈치도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도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지레 겁먹으시는 거겠죠? 그동안 아무것도 몰라 방관자 역할만 해오셨던 시아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를 된통 혼내셨어요. 모든 경제권을 다 시아버님이 가져오신 건 물론이고 혹시 시아버님께 어떤 일이 생겨도 어머님한테는 아버님 재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 처리도 해두셨고요. 요즘 어머님은 이빨 빠진 뒷방 호랑이 신세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주버님한테도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며 큰 선물 하셨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나만 이런 거 받아서. 아이고 배야. 사촌이 땅을 샀나? 제가 배가 아프네요 형님. 하여간 괜찮아요 형님.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된대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부러워? 아니 아버님이 대체 얼마짜리 건물을 아주버님한테 주셨나 싶어가지고. 고작 5층짜리 꼬마 빌딩이긴 하지만 위치가 무려 압구정 한복판. 저는 그 건물 1도 탐나지 않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그동안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정도 대가는 받으셔야죠. 압류.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솔직히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너도 똑같은 대우를 한번 받아볼 테냐 물으신다면 절대 싫습니다. 그런 건물 아니라 10배 되는 건물 준대도 저는 싫으네요. 너무 착해서 평생 이용당하신 우리 아주버님,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우리 형님, 이제 꽃길, 아니 월세 길만 걸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명절에 시댁 가서 전 부치는 건 뭐 늘 그랬듯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요즘은 어머님이 제 눈치 보시느라 저 일도 많이 안 시키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미안하시다면 그 건물에 어떻게 작은 사무실 하나 아닙니다 형님, 농담이에요. 아시죠? 대나무처럼 곱고 든든한 우리 형님 파이팅! 아주버님도 화이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원한 결말에 속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